장기여행 떠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부산에서 보름간 머물 예정이에요. 부산 도착. 정말 오랜만에 온 장기여행인지라 준비한 게 많습니다. 가방이 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터지고 있어요. 빠르게 숙소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첫 일주일 머물 곳은 여기 남포동 근처예요. 그런데 너무 덥고 힘드네요. 잠시 들어 누워야겠어요. 그런데 맨바닥에 누우면 허리 아프니까 주섬주섬 매트 좀 깔게요. 분명 홈트하려고 챙겨왔는데 매트에 누워서 2시간이나 잤네요. 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벌써 오후 5시 반입니다. 서둘러 나갈게요. 부산에서의 첫 끼는 뭐니뭐니 해도 돼지국밥 아니겠습니까? 돼지국밥은 취향도 많이 타고 각자의 맛집이 있어서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찾아가도 제 입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히 제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국밥집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곳은 밀양집. 제가 믿고 먹는 백년가게 중 한 곳이에요. 오후 5시 반경에 들어서니 60대 미만의 손님은 저 혼자, 여자도 저 혼자더라고요. 할아버님 한두 분 모여서 국밥과 소주를 곁들이며 하루를 뜨끈하게 마무리하고 계셨어요. 가장 기본을 먹고 싶어서 돼지국밥을 주문했어요. 부추 무침과 배추김치, 고추와 생양파 같은 기본장과 함께 펄펄 끓는 뚝배기에 제공된 돼지국밥. 굉장히 터프하게 썰린 두터운 고기와 생마늘, 양념장, 부추, 밥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맛도 역시 소주랑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맛이었어요. 저는 소주랑 함께 곁들이진 못했지만요. 속풀이와 안주가 동시에 되어주는 칼칼함과 진함이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엄청 많아서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도 고기와 밥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막 인생국밥이다, 여기가 최고다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뭐 국밥 취향은 개인차가 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여기는 깔끔 담백보다는 생마늘 들어가고 숭덩숭덩 썰린 고기가 듬뿍 들어가는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의 국밥이니 술과 함께 곁들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와, 이제 슬슬 잠도 깨고 체력도 돌아오네요. 오늘 커피를 안 마셔서 이렇게 기력이 없나 싶어서 밤 6시에 커피 사러 갑니다. 전 텀블러 보유자라서 오늘 다 못 먹으면 내일 마시면 돼요. 제가 커피를 산 이유, 정신 차리기 위함도 있지만 바로 씨앗 호떡을 먹기 위해서죠. 부산에 오면 늘 이 코스로 먹는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던 국밥을 먹던 어묵을 먹던 마무리는 씨앗 호떡. 씨앗 호떡집 굉장히 많은데 저는 늘 승기내만 가요. 뭐 특별히 맛있어라기보다는 늘 가던 곳이라 갑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안내만 하시고 음식 만들기는 외국인 청년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마가린에 튀기고 씨앗 넣어주는 거라 비법의 손맛이 들어있을 리 없으니 괜찮아요. 오늘은 줄이 없어서 금방 받았습니다. 바삭한 호떡 안에 더 바삭하고 고소한 씨앗이 가득. 마가린에 튀겨서 단짠단짠 바삭함. 너무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먹었지만 맛있네요. 마무리는 컴포즈에서 테이크아웃한 아메리카노로. 사실 오늘 감천문화마을 가려고 했어요. 낮에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야경과 일몰이 예쁜 곳이라 해진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하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름이 저렇게나 낮게 움직이고 점점 하늘이 없어져서 비가 세차게나 오겠다 싶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고요. 첫째 날 밤을 마무리하는데 마침 부산에서 촬영한 무도 공개 수배편을 방영하는 건 운명인 거죠. 아주 행복하게 오늘을 마무리해요. 장기여행 좋네요.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일로 미뤄도 암시롱 상관없는 거. 저는 잉여잉여 행복하게 부산에서 머물러 보겠습니다. 오늘은 잘 자요. 날씨 요정의 장마 기간은 이렇게나 맑군요. 저는 뭔가 날씨를 반대로 만드는 마법이 있나봐요. 철저하게 비에 대비해서 방수 바람막이에 레인부츠까지 챙겨왔는데 이렇게 덥고 이렇게 쨍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영도를 가볍게 둘러볼 거예요. 사실 부산 장기여행할 때 영도에서 숙박할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기엔 좀 불편할 것 같아 지금의 숙소에서 대중교통 타고 이용하자 마음먹었고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끼는 영도에서 유명한 밀면 맛집인 동방밀면으로 향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맛집의 향기가 폴폴 풍기네요.
입구에는 번호표 기계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후 2시 넘어서 방문했던지라 대기는 없었는데 내부가 꽉 차긴 했어요. 점심시간에 왔었더라면 저도 대기를 했었어야 했나봐요. 빈자리에 들어가 밀면 하나 주문했습니다. 육수가 찰랑찰랑한 물밀면은 밀면이고 비빔으로 나오는 건 비빔면이더라고요. 저는 시원한 물밀면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그릇 가득 엄청난 존재감으로 등장한 밀면. 후기에 보면 다른 집 곱빼기 수준으로 양이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면치기 러버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전 면치기를 잘 못해서 면을 잘라 먹어요. 죄송해요. 싹둑싹둑 가로로 한번 잘라줬고요. 샤샤샥 비비고 식초 한번, 겨자 한번 돌려주고 시원하게 들이켜볼게요. 오, 여기 아주 제 입맛에 잘 맞네요. 육수도 달고 양념장도 매우면서 달고 심지어 고기도 좀 달아요. 단맛 중독자의 입맛엔 아주 잘 맞는데 식사 메뉴가 단 걸 용서 못하시는 분들 입맛에는 별로겠다 생각했어요. 오늘처럼 덥고 당 떨어진 날에는 열 내려주면서 기력 돋우는 메뉴로는 딱이긴 했어요. 양도 많고 적당히 맛있어서 만족하긴 했지만 저의 인생 밀면 맛집까진 아니고 맛있긴 했습니다. 추워질 정도로 호로록 밀면을 흡수하고 본격적으로 길을 나서 볼게요. 걸어서 북카페 한 곳 갈 거예요. 독립서점 형태의 북카페가 아닌 시간당 이용권을 구입해서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가보려고요. 흰여울 문화마을 근처라서 도보로 이동 가능해요. 장마철이라 그런지 날이 덥긴 한데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조금 추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걷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도에 가장 궁금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 바다 마주한 북카페인 CC 윗북. 골목골목 사이의 자리에서 네이버 지도 GPS 따라 찾아오세요. 오잉? 이런 곳에 저런 건물이 싶은 곳에 위치해요. 총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한 건 무인으로 운영되고 원하는 시간을 결제한 후 보고 싶은 책 실컷 보고 나오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여쭤보면 된대요. 전 고민하다가 2시간 이용권을 구매했어요. 1층에는 경제, 자기계발 등의 책이 자리하고 있었고 2층에는 소설, 여행 도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원하는 책을 고른 후 결제할 때 고른 지정 좌석에서 앉아보면 됩니다. 책은 마음껏 바꿔봐도 좋고요. 웰컴 드링크로 홍차를 내어주셨는데 이거 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창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홍차를 홀짝이면서 책을 읽어 내려갔어요. 제가 고른 책은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번 부산 여행이 제 여름에 오래 남을 것 같아 골라봤어요. 평일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아 평화롭게 오롯이 책과 바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딱 원하던 여행, 장기 여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무르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쁘지 않게 천천히 머물고 싶은 만큼 보고 즐기고 싶어서요. 일정과 시간에 쫓겨 무언가를 포기하고도 싶지 않고 아쉬움 없이 온전히 누리고 싶어서 오래 머뭅니다. 장기 여행을 떠날 땐 고민이 참 많아요. 가볼 만한 곳, 맛집 찾기는 두 번째 고민이고 어떤 곳에 머물 것인가, 어떻게 긴 날들을 불편함 없이 보낼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은 물론 비용 문제도 포함되고요. 세탁시설이 없으면 매일같이 늘어나는 여름철 빨래를 매번 빨래방에 맡겨야 되는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생겼고요. 주방시설이 없으면 맵기를 사 먹어야 한다는 고민도 늘어나고요. 이번 장기 여행에는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는 온전한 집에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 부동산 플랫폼인 33M2를 이용해 장기 여행을 위한 집을 계약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33M2는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이 필요한 고객들이 쉽게 집을 찾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10평을 의미하는 33평방미터에서 착안한 이름처럼 10평 내외의 원룸, 오피스텔의 집이 많아 저처럼 장기여행, 한 달 살기,
출장, 디지털 노마드 등의 짧은 머금에 이용하기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주방시설, 세탁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있고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도 주변과 남포 주변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서 이곳에서 일주일, 그리고 바다곁 해운대에서 일주일 이렇게 계약했고요. 두 곳 숙소 모두 33M2에서 진행했어요.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장기여행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머물면서 내 집처럼 편하게 모든 시설을 저 혼자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는 물론 전국의 많은 지역에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의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누적 방 등록수만 3만여 개로 가장 많은 단기 임대 방을 보유하고 있으니 원하는 타입, 예상 임대료, 위치의 집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거주 걱정 덜었으니 앞으로 더 많은 장기여행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두 시간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배 튼튼하게 부르고 햇살 좋고 에어컨 시원해 결국 마지막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게 책 읽기 원하시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책이 어떤 걸지 몰라 이것저것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저는 걸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삼진어묵 본점에 들릴 거예요. 많이 배고프지 않아서 간단하게 뭐 먹으려고 들렸어요. 부산하면 어묵, 어묵하면 삼진어묵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도 삼진어묵만 사먹는 삼진어묵 짱팬인지라 본점 탐방을 놓칠 수 없죠. 지금 오후 5시 정도 되었는데 벌써 마감 세일을 하더라고요. 15,000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 이 할인도 놓칠 수 없죠. 간단하게 먹으려고 들렸는데 어묵만 15,000원 사는 사람이 저입니다. 바로 옆에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생겼더라고요. 분식집 겸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구매 고객은 접시, 전자레인지, 가위 등도 이용 가능했어요. 사이다 하나를 구매해서 맛있게 냠냠 먹었습니다. 역시 삼진어묵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번 부산 여행은 혼자 머무는 시간이 대다수지만 주말을 이용해 제 친구 퐁이 잠시 놀러 옵니다. 저의 오래된 전주 장기여행을 보신 분이라면 알 그 친구. 퇴근하자마자 기차를 타고 밤 11시에 부산에 도착할 거예요. 집까지는 또 뚜벅뚜벅 걸어갈 거예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날이 꽤 선선했거든요. 장마철이라더니 비는 언제 오는 건가요? 양쪽으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영도 다리를 건너 롯데마트에서 물과 사이다를 사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하는 일 없이 지나갔죠. 내일은 체력왕 퐁이 오니까 진짜 열심히 다녀볼게요. 그럼 오늘도 안녕. 제 장기여행 영상에서는 다시는 없을 장면. 새벽 같은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아침밥을 먹으러 갑니다. 남포역 주변의 돼지국밥집들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오전 10시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아침형 인간을 위해 우리는 24시간 운영하는 영도의 백세촌으로 향합니다. 와, 이렇게 큰 건물이 국밥집이라고 처음에 규모에 살짝 놀랐고 이 시간에도 우리처럼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구나에 또 놀랐어요. 메뉴는 고민하다가 돼지국밥으로 선택. 아침이라 정신없어서 돼지국밥으로 선택했는데 내장 포함된 석거국밥으로 시킬 걸 내가 왜 그랬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백세촌의 돼지국밥은 설렁탕처럼 뽀얗고 담백한 국물이 다른 돼지국밥집이랑 좀 차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먹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담백 깔끔 구수합니다. 매장 곳곳에 고기는 남겨도 국물은 남기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그만큼 국물에 자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먹기에 무척이나 담백하고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고기도 얇게 썰려 있어서 후루룩 먹기 좋더라고요. 첫날 먹었던 밀양집은 안주이자 술국처럼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의 돼지국밥이었는데 같은 메뉴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른 타입이 나오다니 신기해요. 역시 부산 돼지국밥 투어는 언제나 재밌고 맛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온지라 오늘 여행할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배도 부르고 장마철이라 선선한 김에 남포까지도 걸어가 보려고요. 저희는 걷는 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지 굳이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바다를 곁에 두고 걷는 산책길도 아니고 그냥 많이 먹기 위해 소화용으로 걷는 중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점심 사가지고 가려고요. 제가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 이간의 떡볶이. 어제 사둔 삼진어묵이랑 같이 먹으려고 떡볶이 1인분을 포장했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먹을 씨앗호떡도 포장했습니다. 오늘은 승기네 씨앗호떡 말고 원조 씨앗호떡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나온 것인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승기네로 가서 포장했습니다. 와, 오늘 점식 선택은 메뉴 궁합이 미쳤어요. 매콤하고 쫄깃한 이간의 떡볶이와 삼진어묵의 조합은 완벽했어요. 포장하니까 국물을 상당히 넉넉하게 주셔서 어묵을 거의 적셔 먹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맵고 짠 거 먹은 다음에 먹는 다디단 씨앗호떡이라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점심까지도 이렇게 완벽하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다음 일정은 저녁 먹는 건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잠시 낮잠 잘게요. 와, 진짜 완벽한 여행 일정 아닌가요? 먹고 걷고 먹고 자고 다시 먹고 저는 천국에 있습니다. 제 친구 퐁이 부산으로 온 이유, 그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재모 피자를 먹기 위해서. 장난 아니고 진심이에요. 부산 와서 뭐 할래? 이재모 피자. 이것이 대화의 실제입니다. 본점 웨이팅은 당연히 기다리기 귀찮고 저희는 집이 바로 옆이니 테이크아웃점에서 주문해놨어요. 콤비네이션 피자 L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완성까지 10에서 15분 정도 걸린다니까 깡통시장 가서 젤리를 좀 샀어요. 젤리를 사랑하는 퐁의 선택. 엄청난 검색 끝에 이걸 사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부산까지 와서 젤리야 했는데 엄청 유명한 곳이었어요. 다양한 맛의 젤리가 있고 그램당 판매하더라고요. 시식으로 망고 맛을 먹어봤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젤리 덕후 분들 달려가세요. 아주 피로가 싹 풀리는 맛입니다. 젤리킹에서 한 봉지 크게 사들고 다시 재빠르게 이재모 피자로 향했습니다. 왕복 약 20분 정도 걸렸는데 벌써 피자가 나왔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와 피자를 뜯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피자에 미쳐 있어서 영상을 거의 못 찍었어요. 제가 음식 영상이 짧은 건 딱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영상을 찍을 정신조차 없게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이에요. 이재모 피자는 명성대로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는 추가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유의 고소하고 진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신선하고 맛있었고 소스와 토핑 모두 좋더라고요. 부산 여행 오셨으면 한 판 꼭 드세요. L 사이즈가 너무 많진 않을까 했는데 둘이 한 판 뚝딱 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보통의 여행이라면 여기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지만 여행의 진심인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해 져서 시원하니까 나가야죠. 저녁엔 부산역 바로 앞에 새로 생긴 부산항 북한 친수공원에 가보려고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밤에 특히 더 예쁘대요. 남포역에서도 걸어갑니다. 참고로 오늘 3만 보를 걸었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분위기 공원해요. 이 공원은 인천 송도처럼 도심에 쉬고 머물기 좋은 공원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아직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설이 없어서 조금 심심하긴 했지만 야경, 조경만으로도 예쁘긴 하더라고요. 살랑살랑 걷기 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여름밤의 산책은 배신을 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발은 아프지만 기분만큼은 참 좋았던 밤 산책이었어요. 부산역을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알차게 먹고 알차게 여행했죠. 내일은 퐁이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알차게 여행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알찰 수가 있나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밤에 누군가 저를 팬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피곤할 수 없어요. 강력한 용의자인 제 친구 퐁은 순진무구한 얼굴이네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서 오늘도 말없이 길을 나섭니다. 또 영도로 향합니다. 오늘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오전 11시 반에 문을 열기 때문에 그 전에 흰여울 문화마을을 둘러보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려고요. 3일 연속 영도 출근인데요. 영도는 300일 연속으로 가도 좋을 거예요. 흰여울 문화마을의 오르막을 조금이라도 덜 오르고 싶다면 백년사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코스인 마을 입구부터 피아노 계단이 아닌 피아노 계단에서부터 마을 입구로까지 걸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백년사에서 내려 흰여울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지금 흰여울 문화마을 대부분은 보수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바다 바로 옆길은 거의 통제되고 있더라고요. 언덕 중간길은 오픈되어 있어서 기념품 숍이나 카페 구경하면서 마을 입구로 다시 향했습니다. 제가 또 구경하는데 진심이었나 보네요. 영상이 없어서 자료 백업하는데 살짝 놀랐습니다. 마을 입구로 와서 버스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갈 거예요. 그라치에라고 하는 영도 맛집으로 향합니다. 부산 와서 뭐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퐁이 대답한 딱 두 곳의 맛집이 이재모 피자와 그라치에였어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라고 대답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11시 35분. 11시 반에 문을 여는 곳이라 거의 오픈런이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저희가 겨우 마지막 테이블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1차 당황을 했고요. 주문은 대표 메뉴였던 감자뇨끼와 퐁오징어 먹물 리조또를 주문했습니다. 네이버 리뷰 이벤트로 수제자도 에이드를 받았어요. 에이드 맛은 사탕 같으면서도 적당히 달아서 당 충전에 좋더라고요. 잠시 후 식전 음료인 사과 케일 주스와 식전빵 등장. 오, 상당히 괜찮은데요. 여기서도 2차 당황을 했어요. 왜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이 나왔을 때 대당황을 했습니다. 양도 많은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네 정도가 아니라 헐 왜 이렇게 맛있어 정도였어요. 둘 다 먹으면서 서울에서 먹었으면 5만원짜리 식사다 라고 극찬할 정도로 두 메뉴 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감자뇨끼의 크림 소스는 꾸덕꾸덕함 속에 고소, 담백, 재료의 풍미가 온전히 녹아있어서 겉바속촉 감자뇨끼랑 너무 잘 어울렸고요. 똥오징어 먹물 리조또는 살짝 매콤함이 감돌아 고소한 먹물 소스랑 깜짝 놀랄 정도로 조합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돼지국밥과 밀면에게 죄송하지만 솔직히 부산에서 먹었던 음식 중 제일 맛있었어요. 부산에서 수육 백반이 보통 13,000원이잖아요. 여기 감자뇨끼가 16,000원인데 수백 먹을래 3,000원 더 내고 뇨끼 먹을래 하면 전 100일이면 100일 감자뇨끼를 선택할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맛있었어요. 아, 행복하네요. 영도에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온 김에 카페 하나 가려고요. 영도가 우리나라에서 고구마를 재배한 최초의 지역이래요. 선생 조고매의 1층은 전시관으로 2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고구마의 진심인 카페라길래 무척 궁금했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는 퐁은 시그니처 음료인 고메 크림 라떼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구황작물빵인 고구마빵, 감자빵 2개씩이랑 시원한 옥수수빵을 주문했습니다. 빵을 넉넉히 주문한 건 저녁 식사 때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퐁의 저녁 식사 대용으로 많이 시켰어요. 따란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적인 맛의 평은 참으로 보통이다. 커피는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었어요. 좀 별로였고요. 한입 먹어본 고메 크림 라떼는 군고구마의 음료바였습니다. 딱 아는 다디단 그 맛. 구황작물빵들 역시 딱 아는 그 맛이었어요. 그런데 옥수수빵은 좀 별로였어요. 이거 말고 그냥 고구마빵이랑 감자빵을 주문하세요.
선생조금에는 엄청난 오르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라치에서 올라가느라 진짜 고생했는데 웬만하면 버스나 자차로 이동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뭐 체력이 없다면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되게 좋았는데 생각만큼 어마어마한 맛은 아니어서 아주 조금 시무룩해진 채로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이제 퐁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어디 갈래? 라고 물었더니 용도산 공원에 가고 싶대요. 부산타워는 굳이 올라갈 필요 없고 용도산 공원을 찍고 오기로 했어요. 또 오르막이라고 절레절레 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꼬시더라고요. 진짜 계단 오를 필요 없이 에스컬레이터로 쭉 올라갔어요. 아주 편하네요. 시민들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부산타워에 오르려는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냥 쓱 둘러보고 기념품 숍 좀 보다 왔습니다. 여기 기념품 숍 예쁜 게 많더라고요. 스티커나 엽서 같은 것이 부산을 상징하는 게 많아서 뭔가 기념해서 사고 싶다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초상권이 있는 제 친구의 얼굴은 끝까지 나오지 않은 채 그녀와의 이별을 했습니다. 잘 가요. 덕분에 주말 외롭지 않게 보냈어요. 저는 롯데몰에 들러 물과 샐러드를 사왔어요. 아침부터 너무 든든하게 먹었더니 저녁은 좀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돌리고 샤워를 하고 청소기로 간단하게 바닥을 밀고 건조기도 돌리고 깔끔하니 너무 좋네요. 오늘은 일요일, 반백수라 주말에 큰 의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일찍 쉴게요. 주말 동안 땀 흘리면서 바쁘게 여행했으니 오늘은 쉬고 내일은 또 다른 혼자의 여행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